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은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2, 3학년 봄학기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레벨 체계, 그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표, 영역별 학습 내용,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는지, 마지막으로 숙제와 단어 시험을 안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벨 체계입니다. 레벨 같은 경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총 2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프로와 E-에이펙스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한 단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학년 프로, 3학년 에이펙스, 3학년 특목 국제중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기 제도입니다. 저희 KNS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총 4가지의 학기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마다 3개월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현재는 봄학기가 5월 달에 끝나고 6월부터 8월 달은 여름학기, 9월부터 11월은 가을학기,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겨울학기, 이렇게 1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변동인데요. 저희는 한 학기, 즉 3개월마다 파이널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로 다음 학기 레벨이 배정되고요. 레벨이 배정되고 학기가 변동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한 학기간의 학습 태도, 그리고 숙제 성실도 같은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수, 그리고 학습적인 태도 부분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시험 영역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역은 독해, 문법, 라이팅, 스피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해한 걸 토대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표입니다. 저희 KNS 같은 경우에는 1부 타임과 2부 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3시 20분에 시작해서 6시 10분에 끝날 거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1부가 끝난 10분 뒤인 6시 20분, 그리고 저녁 9시 10분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봄학기 2학년과 3학년 레벨별 시간표는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KNSC 클래스 이름 짓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의 등원 요일, 레벨명, 그리고 시간대가 조합돼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MPRA 반에 우리 학생이 배정받았다 라고 한다면 3학년 M 같은 경우에는 월금반이란 뜻입니다. 월금반의 프로 레벨,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등원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학습 내용입니다. 독해와 문법은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전 레벨이 주니어 토플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접하고 재미있는 배경 지식을 늘려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중요한 거는 꼭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글 읽는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진다는 점인데요. 이때부터 반복적으로 쉽게 재미있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혹은 쉬운 걸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감을 통한 문제풀이는 지양하고 있고요. 이유를 들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고 꼭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인데요. 총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설책, 두 번째는 스피킹, 세 번째는 라이팅입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독서를 하고 이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학적 감수성과 이해력이 향상이 되고요. 스피킹은 국내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발표 수업을 하는 프로젝트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내용과 연관된 아카데믹한 스타일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훈련을 월 1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건데요. 첨삭을 받은 후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라이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에세이 실력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친구들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전 영역을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핸드북이 조금 따로 다르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학년 교재인데요. 3학년의 가장 높은 레벨인 특목국제중 레벨만 독해 교재를 약간 더 어려운 걸로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더 많은 교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KNS 어학원 네이버 입시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시 카페 주소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입니다. 숙제 보는 방법이 저희 조금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원시마다 매번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숙제 공지표를 게시글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종이로도 인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인쇄표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보면 되고요. 혹시 이 종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걱정하지 않고 각 책에 앞 커버 페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한 학기 숙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듀데이트가 적혀 있을 거예요. 듀데이트를 기준으로 숙제를 언제까지 끝내오면 되는구나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핸드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핸드북은 저희 KNS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학습 부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규생을 위한 안내문 또는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 스탬프보드 그리고 어휘, 소설책, 문법 학습을 위한 짝꿍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늘 우리 아이들의 가방 속에 늘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숙제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효율적으로 정확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면 더욱 좋겠죠?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일단 핸드북 어휘 섹션에서 어휘를 예습하고 복습하면 더욱 좋은데요. 핸드북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독해 교재 속에서 발췌한 어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지문에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예습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그 글을 읽어야 되겠죠? 독해 지문을 분석해오고 문제풀이를 해오면 되는데 이때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겠죠? 주제문이 어떤 건지,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건지, 내가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탁 짚어낼 수 있는지, 내가 모르고 처음 만난 단어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풀고 난 다음에 꼭 채점하고 오답 분석까지 해와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까지만 해오고 스텝 3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학습을 이제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점과 오답 정리가 필수고요. 바로 채점을 하고 내가 어디가 어려웠는지 파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기 때문에 스텝 3까지 꼭 같이 가정에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새로 배운 개념을 복습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꼭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내가 배운 용어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법도 바로 채점을 하고 틀린 건 오답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북 뒤에 오답 노트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에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써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책 숙제인데요.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운 챕터를 스스로 읽어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읽기 후 활동을 진행하면 되는데 핸드북 노블 섹션에서 읽기 후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어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중요한 줄거리를 파악했는지, 내용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휘입니다. 저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암기를 할 때마다 45개의 영단어를 암기하게 되고요. 그중 시험은 20개를 보게 됩니다. 시중교재에서 25개, 핸드북 단어에 20개를 공부를 해오면 되고요.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암기를 할 때마다 총 40개의 영단어를 암기하고 그중 30개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0개는 시중교재 단어, 나머지 10개는 핸드북을 통해서 학습을 해오면 되겠습니다. 어휘 암기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어는 중요한 게 누적이고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단어 시험에서 내가 틀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복습을 하고 단어 암기장 노트에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복습까지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시간이겠죠. 하루 최소 20분 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는 읽고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써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은 단어 녹음 미션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발음으로 매일매일 읽으면서 누적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주면 되고요. 밴드에 접속해서 홈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하단에 인증을 쓰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읽을 준비가 다 되었으면 마이크 버튼을 클릭한 후에 다음 시간 단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한 번씩 읽는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너무 빠르지 않게 정확한 발음으로 예문까지 읽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다 읽었다 라고 한다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의 완료 버튼을 누르면 1일차 학습 미션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학습량이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심 있게 재미있게 어휘 학습이 가능하고요. 꾸준히 성실하게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말에 이렇게 시상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어휘 학습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단어 시험인데요.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매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유형은 총 3가지인데요. 영어 단어 보고 한글 뜻 쓰기, 한글 뜻 보고 정확한 스펠링을 쓰기, 마지막으로는 예문을 파악한 후에 알맞은 단어로 빈칸을 채우는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제 개수 중에서 80% 이상 맞을 시에는 패스, 미만일 시에는 페일인데요. 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학부모님 휴대전화로 결과 문자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일일 학습 성취도를 더 쉽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4학년 때까지는 주니어로 커리큘럼상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재시험은 없습니다. 대신 틀린 단어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다시 쓰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2, 3학년 저학년 영어 학습도 저희 KNS가 즐겁고 재미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